안녕하세요. IMF에서 한국 집값을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이 많이 심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이전 상태보다 10% 내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면 언제입니까? 2020년 4월 이전이란 얘기죠. 사실상 문재인 정부 초기 때까지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있었던 집값 거품이 다 사그라든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 윗자리가 어떤 중압감,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대신 또 그만큼의 보상도 얻지 못하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월급을 200만원 받던 사람은 200만원에 맞춰서 생활합니다. 1000만원 받는 사람은 1000만원에 맞춰 생활하고요. 월급이 1억인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1억인 사람은 1억에 맞춰서 생활할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월급을 500 받다가 200 받으면 아주 인생이 망한 것처럼 되게 서글퍼지죠. 200 받다가 400, 500 받으면 500 받다가 1000만원 받으면 형편이 더 피어지고 더 좋아지죠. 근데 상황이 풀리고 더 좋아질 때는 사람들이 금방 적응하는데 안 좋아질 때는 적응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집값이 5억이다가 갑자기 20억이 되면 부자가 된 것 같죠. 근데 20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면 그 충격은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냥 집이 5억이면 5억에 맞춰서 살아가죠. 근데 갑자기 20억이 되면 부자가 된 느낌도 들고 내가 좀 자산을 잘 읽었다라는 생각에 아무래도 조금 여유롭게 바뀌기도 하지만 좀 숨통을 허리띠줄을 좀 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좀 안일해지고 좀 더 따뜻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삶이 좀 더 방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힘들어서 추락하면요. 그냥 정신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은 월급을 일정하게 받고 그 일정하게 받는 월급에 따라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0만원 벌다가 1억 벌다가 갑자기 만에 1000만원 되고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심하게 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보통 속이 많이 타들어가는 거죠.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돈을 많이 벌든 아주 많이 몰락하든 극단을 시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집값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10%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매우 무서운 얘기다. 매우 충격적인 얘기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집들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내려갈 겁니다. 잠실헬스, 리센츠, 트리중, 레이크팰리스, 헬리오시티 이런 데가 집값이 지금 16억대다 많이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이전만 해도 그 집값이 8억 9억이었습니다. 10억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던 것이 지금 전부 다 24억, 25억, 27억까지 갔다가 지금 16억까지 내려가니까 엄청 많이 내려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앞으로 여전히 많이 내려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맞냐? 지금 집값에서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잠실헬스 이런 곳이 30평대가 8억 9억 한다. 비싸도 9억 5천, 10억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하게 높은 집값에 빚내서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몰락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삶 전체가 초토화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5억짜리 집이 15억 되고 20억 되면 부자 된 것 같죠. 근데 팔기 전에는 그게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분만 좋을 뿐입니다. 사서 팔고 시세 차익을 자기 통장에 넣어놔야지만이 그게 자기 자산이다. 실질적인 자산이다. 평가 자산, 평가 금액 이런 거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팔아서 자기 손에 쥐어야 그게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5년간 집값은 내려가기 마련이고 그 집값이 내려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되려 집값이 싸지면 사야 되는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이 더 안 삽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더 몰리고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잡을 것 같다는 생각에 미친듯이 몰려드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웃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만큼 대한민국에 조작가, 당합가, 사기가 난무하는 것도 없습니다. 분양은 물건을 보기 전에 돈부터 먼저 치르고 물건을 나중에 건네받는 게 분양시장이죠. 그런데 다 청약 받기만 하면 5억 7억 로또랍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조작이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청약 받기만 하면 시세 차익을 본다. 이건 비정상적인 뭔가가 숨어있다라고 의심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때문에 무리하게 빚진 영끌한족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영끌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몰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빚이라는 굴레, 족쇄에 차여서 미친듯이 허덕이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100만원 이자 내던 사람들이 300만원 내게 생겼습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9% 10%에 맞춰서 빚을 낸 사람들은 감당하겠죠. 근데 2% 3%대 빚을 낸 사람들이 빚의 규모가 이자가 감당해야 될 이자가 3배가 이상 늘어나면 못 견디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닥칠 현실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2023년에 시중금리 10%, 2024년에 14%, 15%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대 이자 내던 사람들이 이자 비용이 무려 4배, 5배 되는 겁니다. 못 견딥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경이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IMF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고 빚을 최소화시키도록 아둥바둥거리고 애써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처럼 쉽게 그렇게 결정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버티다가 그냥 쓰러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문재인의 최악수의 막장 짓거리들이 벌어진 덕분입니다. 오죽하면 댓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기꾼 문재인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놈들.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퇴임하고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머릿속에 회자됩니다. IMF를 불러온 원흉이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 1997년 IMF를 오게 만든 OECD 가입 선진국 샴페인을 미리 터뜨려서 IMF로 직행하게 만든 대통령이 김영삼이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원흉 문재인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바로잡으라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개판 쳤죠. 일 안 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내버려두고 전월세 대출 냅두고 금리 낮춰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엄청나게 끼게 만들고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 관련한 보고서가 700몇 페이지 보고서가 보고됐건만 무시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평생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을 가장 크게 일으킨 원흉으로 기억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갚지 못할 폐악질을 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 욕했다고 엄청나게 또 욕할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왜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영끌 거지 200중 300중 욕을 들으면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만든 장본인이 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끌하고 투기하고 사기치고 뒤통친 이들의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그런 판을 깔아놓고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분위기를 만들었던 이전 정부의 잘못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함부로 무리하게 빚지지 않고 짐이 되는 부동산을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